뉴멕시코주 로즈웰 인근 사막 위로 펼쳐진 거친 황무지. 하늘 높이 떠오른 태양이 내리쬐는 푸석한 흙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미국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에 갑자기 생성된 새로운 게시판 화면이 컴퓨터 모니터에 등장합니다. 웹페이지를 급히 새로 고침하는 마우스 클릭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려 퍼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는 순간 백악관 벼리핑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하게 터져 나옵니다. 역사적 순간의 전율과 함께 방대한 기밀 문서 더미가 가진 낡은 종이 냄새까지 화면 너머로 전해집니다. 1947년 7월 뉴멕시코 사막에서 익명의 목장 주인이 처음 발견한 의문의 잔해 현장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2026년 5월 8일 미국 정부는 그동안 최고 기밀로 분류해온 미확인 비행 현상 관련 파일 116건을 대중 앞에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기밀 해제 지시였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외계인 존재 가능성 발언이 이번 결정의 직접적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풀린 자료는 국방부를 비롯해 나사, FBI 등 전 정부 기관에 흩어져 있던 방대한 기록 중 첫 번째 물량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공개된 자료 대부분은 미국 정부조차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미해결 사건들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몇 주 간격으로 추가 파일 공개를 예고하며 이 프로세스가 장기화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굳게 닫혀 있던 문이 드디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햇빛이 들어오자 그 빛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어두운 그림자와 또 다른 질문들을 던져주었습니다. 1947년 여름 뉴멕시코 로즈 공군 기지 내 회의실, 초조한 형광등 빛 아래 군 장교들이 의문의 잔해 조각들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놓고 있습니다. 영화관의 시네마스코프처럼 넓게 펼쳐진 군 사진 기록 보관소의 먼지 쌓인 선반 사이로 푸석한 종이 냄새가 가득한 머루북 프로젝트에 수만 장의 문서 더미를 카메라가 천천히 스캔합니다. 오하이오주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 헛간 건물 밖에서 들려오는 갈가마기 울음소리와 삐걱거리는 나무문 소리가 긴장감을 더합니다. 1969년 12월 17일 공군 장성이 기자회견장 연단에 서서 단호하게 블루북 프로젝트 종료를 선언합니다. 마이크의 지지직거리는 소음 속에 수많은 질문들이 사라집니다. 1950년대 미국인들이 두 손으로 비행 접시 모형을 만지작거리며 증언하던 그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기계장치처럼 중첩돼 들리는 듯한 데자비가 찾아옵니다. 1947년 7월 로즈의 육군 항공기지는 성명을 통해 외계 비행 접시를 회수했다고 발표했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발표를 정정했습니다. 미 공군의 UFO 공식 조사 프로젝트인 또르북은 1947년부터 1969년까지 무려 22년간 운영되며 총 1만 611박건의 목격 사례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 공군은 7일 1건의 사례에 대해 여전히 미확인 상태로 남겼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사용하던 공식 용어는 2022년대 들어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종전의 미확인 비행 물체라는 용어 대신 미확인 이상 현상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채택하면서 그 범위를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해양과 우주 공간의 이상 현상까지 확장했습니다. 1994년과 1997년 미 공군은 로젤 사건의 진실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정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각각 소련의 핵실험 감시용 모글 작전 식별 풍선이었다는 것과 고고도 충돌 실험용 인체 모형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긴 조사의 역사 속에서도 풀리지 않은 의문들은 드디어 21세기에 들어 공식적인 회의론의 장을 넘어 국가안보실과 의회 청문회로 향하게 됩니다. 2022년 워싱턴 DC 의사당 내 청문회장, 높은 천장에 울려 퍼지는 의장의 목소리와 함께 두꺼운 나무 의자에 앉아 긴장한 표정의 군 당국자들의 뒷모습을 카메라가 잡습니다. 2023년 7월 26일 같은 장소에선 전직 공군 소령 네이비드 그러시가 선서를 마친 후 마이크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그의 날카로운 호흡이 증폭돼 울려 퍼집니다. 청문회장 박복도에서 들려오는 방청객들의 웅성거림과 신발 바닥이 대리석 바닥을 긁는 소음이 뒤섞입니다. 피부에 닿는 차가운 의사당 내부의 공기와 이름 모를 방청객이 뿌린 진한 향수 냄새가 얼얼하게 코끝을 찌릅니다. 당 청석 뒤쪽 한 구석에서
누군가 펼쳐놓은 드론으로 찍힌 의문의 물체 사진 위로 떨어지는 초점이 맞지 않는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비칩니다. 미국 의회는 2022년 무려 50여 년 만에 UFO 관련 공개 청문회를 최초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하원 청문회에서 전 미 공군소령 데이비드 그러시는 충격적인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수십 년간 비인간 지능의 비행체와 탑승자 유해를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미 해군 조종사들이 목격하고 촬영한 2011년 국방부 공식 보고서에는 444건 중 444건을 어떤 자연현상이나 기존 항공기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물리적 실체로 분류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시는 당시 정보분석관으로서 최상위 보안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증언에 활용한 참고 인력만 최소 40명에 달했습니다. 물론 국방부와 나사는 그러시의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의회가 관련 기밀 프로그램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땅 위의 하늘만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시선을 저 너머 우주로 그리고 역사상 가장 정밀한 군사 장비가 기록한 영상들로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미 해군 최신형 전투기 F-18호 호넷의 조종석. 조종사의 헬멧 장착형 시연 장치를 통해 바라본 동중국해 상공에 짙은 먹구름 뒤에 숨은 렁비공 모양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항공모함 안지휘실에 흔들리는 음료컵과 눅눅한 공기 속에 섞인 커피 냄새 사이로 갑자기 모든 레이더 스크린이 하얗게 변합니다. 정전기 소리가 뇌리를 때립니다. 앞서 공개된 미 국방부 영상 속 다이아몬드 형태의 물체가 카메라 프레임에 포착됩니다. 연구실의 감정관이 단파 적외선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느닷없이 의자를 뒤로 밀칩니다. 의자에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울립니다. 산타카탈리나 섬 인근 해상을 떠다니는 초고온의 구체가 바다 표면에 반사하는 일렁이는 열기와 그 아래 숨진 듯 움직이는 미지의 그림자가 아른거립니다. 2024년 미군 단파 적외선 센서에 시속 약 804km의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미화인 물체가 포착됐습니다. 2022년부터 2022년 사이 동중국해에서는 미 해군 조종사들이 이른바 렁비공 모양의 초소형 비행 물체들을 정기적으로 목격했습니다. 2025년 12월 미국 서부 상공에서는 적외선 장비의 형체를 알 수 없는 떠다니는 물체가 잡혔습니다. 그 물체는 공중에 정지한 채 어떠한 추진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FIBI 기록에 남은 2023년 목격 사례를 보면 길이 약 40m에서 60m에 달하는 타원형 청동색 금속 물체가 순간적으로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수많은 복수 목격자들의 일관된 증언이 있었습니다. 전 영역 이상 현상 해결실이 보고한 최신 해양 사례는 더욱 기이했습니다. 해군 헬리콥터가 수색 중 지면 위를 떠다니는 매우 뜨거운 구체와 조우했는데 이 구체가 물 표면과 공기를 자유롭게 넘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성능 카메라와 레이더가 포착한 미스터리 속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포착한 게 지구의 하늘이 아니라 지구에서 가장 먼 곳, 달과 우주 공간에서 찍힌 것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969년 7월 달 궤도에 진입한 아폴로 10호의 좁은 사령선 내부. 각종 계기판의 형광 숫자들 사이로 떠다니는 먼지 입자들이 반짝입니다. 우주비행사 버즈 올드린의 헬멧을 통해 본 창밖의 완전한 칠흑 속에서 갑자기 거대한 형체가 스쳐 지나갑니다. 휘스턴 존슨 우주센터 관제실의 메인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올드린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녹음 테이프가 돌아가는 기계적 히스 소리가 들립니다.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가 달 표면으로부터 촬영해 지구로 전송한 사진 속 달의 지평선 위에 떠 있는 세 개의 빛나는 점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다시 아폴로 12호 승무원들이 착륙 지점에서 목격한 수직 형태의 미확인 물체에 관한 글로 기록된 문서의 낡은 종이 질감과 그 위에 쓰인 펜글씨의 잉크가 번져 있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비행사들의 호흡기에서 나오는 산소 소리가 증폭돼 들리는 듯한 에코 효과가 공간을 감쌉니다. 아폴로 12호 우주비행사 버즈 올드린은 승무원 기록에서 달 접근 과정에서 상당한 크기의 미양인 물체를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달 표면에서 몇 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난 섬광 현상에 대해서도 보고했습니다. 아폴로 12호 승무원들은 달 착륙 지점에서 달 지평선 상공의 수직 형태의 미확인 형상이 포착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아폴로 17호 승무원들은
달 상공에서 빛나는 물체 세계를 직접 촬영했으며 그 사진이 이번에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 중 한 명인 프랭크 보머는 제미니 7호 임무 수행 중 미확인 항공기를 목격하고 휴스턴 센터와 이를 교신하기도 했습니다. 아폴로 12호 우주 비행사 앨런 비는 임무 수행 중 우주 공간에서 입자들과 섬광이 떠다니며 달 표면 밖으로 빠져나오는 듯한 모습을 증언했습니다. 이후 아폴로 14호 우주 비행사들도 동일한 현상을 겪었다고 추가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스케일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자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미 외계 기술의 역공화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 모든 것의 진짜 내부 고발자가 누군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설립된 고급 항공 우주 무기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의 극비 회의실 내부. 벽에 걸린 거대한 세계 지도 위에 수많은 의문의 비행 경로가 빨간색 실로 꿰매어져 있습니다. 한때 데이비드 그러시가 정부에 제출했다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내부 보고서 더미가 회의 테이블 위에 놓입니다. 그 위로 떨어지는 어두운 백열등 불빛의 종이에 적힌 기밀 도장이 반짝입니다. 2,2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이 실제로는 귀신이나 괴물 목격담 조사에 쓰였다는 폭로 보도가 나옵니다. 국회의사당 내 복도에서 들려오는 충격에 빠진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고요함을 깝니다. 정보 관계자가 몰래 가져온 네바다주 51구역의 위성사진 위로 엄청나게 넓은 활주로와 거대한 경납고,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의회 청문회 증언석에 앉은 정보원이 물 한 잔을 집어들 때 찰랑거리는 물소리와 함께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이 확대됩니다. 미국 정부는 2007년 외계 비행체의 위협을 분석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알려진 고급 항공 우주 무기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할당된 2,200만 달러의 예산 상당액이 외계 생명체 관련 조사가 아닌 초자연적 현상이나 괴물 목격담 조사에 잘못 사용된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데이비드 그러시는 증언을 통해 미국 정부가 1930년대부터 이미 인간이 아닌 존재의 활동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수십 년간 은폐 작전을 펼쳐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정보 요원 루이스 엘리존도는 2017년 뉴욕타임스를 통해 미확인 비행 물체가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비행을 한다는 증거가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국방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그가 주장한 성격과 다르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네바다주 소재 극비군사 기지 51구역은 오랫동안 외계인과 미확인 비행 물체 연구소 음모론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충격적인 주장 속에서도 하나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의 목소리도 아닌 바로 우리가 매일 보는 하늘을 가장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나사와 국방부의 목소리였습니다. 워싱턴 DC 나사 본사 대강당 기자회견장에 빼곡히 들어찬 카메라 플래시 세례 사이로 빌 넬슨 국장이 연단에 오릅니다. 두꺼운 보고서 페이지를 넘기는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울립니다. 2023년 9월 14일 나사 UAP 독립연구팀 최종 보고서 표지에 적힌 나사 운 로고가 선명합니다. 연구실 책상 위에 펼쳐진 최첨단 지구 관측 위성의 데이터 시트와 그 앞에서 한숨을 쉬는 연구원의 안경 너머로 비치는 첨단 센서 해상도의 한계를 설명하는 미세한 글씨가 보입니다. AERO 청사 내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서버룸에서 수천만 개의 파일을 처리하는 서버 펜소음이 백색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회의장 한쪽에 걸린 2024년 AERO 공식 보고서의 결론 문구가 적힌 대형 스크린 앞에서 장관이 마이크를 잡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엄숙함을 더합니다. 나사는 2023년 9월 구성한 UAP 독립연구팀을 통해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 결론은 지금까지의 어떤 데이터도 미확인 이상 현상을 외계 기원의 증거로 결론 내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팀은 향후 연구 방향으로 과거에 오염된 데이터가 아닌 새로운 고품질의 과학적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 영역 이상 현상 해결실의 2024년도 공식 보고서에도 명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미확인 이상 현상 목격 사례가 외계 활동을 나타낸다는 어떤 검증 가능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사는 자신들이 보유한 지구 관측 위성 함대가 미확인 이상 현상을 탐지할 만한 공간 해상도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서에서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분석된 미확인 이상 현상 사례의 대부분이
풍선, 새,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된 미사일 등 평범한 물체로 밝혀지거나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계가 결론을 유보하는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 개인이 가진 마지막 도구는 바로 회의와 반박, 그리고 끊임없는 질문뿐입니다. 조용한 연구실에서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던 유명 미양인 비행 물체 분석가 믹 웨스트가 갑자기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습니다. 화면 속 제트기 배기열 영상을 농업용 관계시설 사진과 나란히 띄우는 그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2017년 뉴욕타임스에 공개된 유명한 해군 위학인 비행물체 영상을 한 프레임씩 되감기며 특정 구간을 적외선 필터로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의 신호음이 삐소리를 냅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천체 물리학 세미나장에서 스피커가 외계 행성 프록시마 B까지의 거리 내점, 이 광년을 설명합니다. 빛의 속도로도 갈 수 없는 그 먼 거리를 쭉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우주 생물학자들이 교수실 벽에 걸린 우주 지도를 보며 가장 가까운 외계 생명체 후보지의 온도와 대기 조건을 읊조리는 낮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CBS 뉴스 스튜디오에서 한 저명한 물리학자가 인간이 만든 가장 빠른 탐사선으로 프록시마 B에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컴퓨터 화면에 수천 령이란 숫자를 치는 순간 스튜디오의 카메라 조명이 순간적으로 강해집니다. 미학인 비행 물체 분석 전문가 믹 웨스트는 미 해군이 촬영한 유명 영상이 사실 인근 제트기 배기열의 반사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우주생물학적 관점에서 지구와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 프록시마비까지의 거리는 4.2 광년입니다. 현재 인류 기술로는 이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과거 의회 청문회에서 외계 기술의 증거를 제시했던 거대한 원반형 물체 사진은 일반 시민들에 의해 미서부 어느 농장의 농업용 관계 시설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명 내부 고발자 데이비드 그러쉬의 주장에 대해 여러 주요 과학 매체와 정부 기관은 그가 제시한 증거의 대부분이 2차 또는 3차 구술 증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신뢰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최신 우주 생물학 이론은 목성이나 토성의 위성처럼 태양계 내에서도 극한 환경의 미생물 수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 외계 생명체의 지구 방문 가능성은 극히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합리적인 반박과 과학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미확인 비행 물체는 여전히 우리 문화와 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외계인을 믿고 싶어 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 6월 월스트리트 저널 1면의 대문짝만하게 실린 미국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미확인 비행 물체 음모론을 퍼뜨려 첨단 무기 실험을 은폐했다는 폭로 기사. 그 종이 질감과 잉크 냄새마저 진하게 느껴집니다. 2019년 8월 페이스북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200만 명의 참가자를 모은 네바다 52구역 급습 농성운동 현장. 사막 한가운데서 펼쳐진 통기타 연주와 웃음소리, 그리고 나풀거리는 나토리얼 외계인 그림이 그려진 현수막들. 코커스 그룹 심리 실험실에서 연구원이 60인치 대형 모니터로 우주와 외계 생명체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를 무작위로 보여줍니다. 실험 참가자들의 미세한 눈동자 움직임과 피부 전도도 변화 소리가 장비에 기록됩니다.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시사 토론 프로그램 세트장. 치열한 찬반 토론 사이로 카메라 감독의 긴장된 호흡이 들리는 가운데 패널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뒤섞입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비치는 미확인 비행 물체 관련 뉴스 헤드라인과 그 주변을 둘러싼 관광객들의 함성과 카메라 셔터 소리가 도시 밤하늘을 울립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025년 6월 미 국방부가 수십 년간 미확인 비행 물체 음모론을 조직적으로 퍼뜨려 왔으며 그 주요 목적이 은밀한 신형 무기 실험을 일반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탐사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약 65%가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놀랍게도 약 51%는 지적 외계 생명체가 이미 지구를 방문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음모론 심리학에 대한 학계 연구에 따르면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더 복잡한 외부 음모를 통해 현실을 단순하게 해석하려는 심리적 경향을 보입니다. 2019년 52구역 급습 당시 실제로 수백 명이 모여 펼친 축제 분위기의 시위 현장은 진지한 정부 요청이라기보다 현대 인터넷 밤 문화의 한 형태로 발전한 독특한
현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외계인의 존재 증명을 넘어 불완전한 정보와 정부에 대한 근본적 불신, 그리고 현대사회의 복잡성에 대한 대중의 깊은 불안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그들이 공개한 방대한 파일의 페이지를 덮으며 우리가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단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워싱턴 국립문서보존소 깊숙한 곳. 지금까지 공개된 수백만 건의 기밀 문서 더미가 보관된 거대한 금속 선반 사이로 중앙 난방 시스템에 깊은 웅웅거림이 울립니다. 앞으로 몇 주 뒤 추가로 공개될 두 번째 배치의 미확인 이상 현상 파일들이 인쇄돼 나오는 고속 프린터의 소음과 신선한 종이 냄새가 퍼집니다. 어느 대학 천문학과의 작은 원형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나사 후속 회의 자료를 펼쳐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토론하는 젊은 대학원생들과 그들의 은은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랫동안 이 주제를 연구해온 베테랑 과학자가 집무실 창문 너머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그동안 읽은 수많은 보고서와 데이터들을 뒤로하고 지친 어깨를 내립니다. 무거운 정적만이 남습니다. 드넓은 미국 국방부 미확인 이상 현상 공개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앞에 앉은 익명의 시민의 손끝이 마우스 스크롤을 내립니다. 앞으로 더 공개될 무한한 미지의 정보들을 향해 그의 입가에 살짝 미소가 스칩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1차 공개 이후 몇 주 간격으로 추가 분량의 미확인 이상 현상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나사 독립연구팀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를 위해 민간 차원의 상업용 고해상도 위성 데이터를 미확인 이상 현상 탐지에 활용해야 한다는 구체적 권고를 남겼습니다. 전 영역 이상 현상 해결실은 앞으로도 해결된 사건들에 대해 별도의 정기 보고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의 방대한 양 때문에 아직도 수천만 건에 달하는 미검토 정부 기록이 일반 시민의 분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과제입니다. 이 영상은 80년 동안 베일에 쌓였던 미국 정부의 미항인 비행 물체 파일 공개가 우리에게 준 것이 명쾌한 해답이 아니라 인간 인식의 한계에 대한 겸손과 끝없는 탐구, 정신임을 깨닫게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본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며 당신 스스로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세요. 도대체 누가 무엇을 왜 감추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진실 공개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태도로 이 미지의 현상들을 대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자신의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늘에는 오늘 밤 어떤 별들이 떠 있나요?